이곳에서 여러 사연을 듣다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겪으셨을까 싶을 만큼 놀랍고 기막힌 일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사연을 보내볼까 합니다. 지금 적어보내는 이 이야기도 아마 다른 분들 사연 못지않게 기막힌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내는 이 사연은 제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 제가 잘 알고 지내는 가까운 지인분이 오래전 실제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대신 주인공처럼 적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이야기 주인공의 익명을 보장하기 위해 이야기에 나오는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 벌써 30년 가까이 된 옛날 이야기네요. 저는 작은 소도시에서 태어나 과일 농사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위로는 언니, 오빠를 둔 집안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언니 오빠는 먼저 시집 장가가서 일찍이 출가하였죠. 어린 시절부터 도시에 대한 동경이 있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되자마자 서울에 있는 먼 사촌집에서 월세를 내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경한 저는 미용학원을 다니며 미용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초중반, 그때 저는 24살의 젊은 나이에 압구정에 있는 고급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그 미용실은 당시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고급 헤어살롱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주로 연예인들이나 부잣집 사모님들이 단골 손님으로 오셨죠. 워낙에 큰 고급 미용실이라 VIP들만 상대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연주일 없이는 막내 직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는 운이 좋게도 제가 일하던 미용실 원장님의 추천으로 그 미용실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만 하면 거기서 일본으로 유학도 보내주고 몇 년만 일해도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제 경력이 아주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막내 직원으로 일하게 된 것이 제게는 아주 대단한 기회라고 생각했죠. 물론 이런 고급 미용실은 보통의 미용실들과 달리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손님들 응대부터 샴푸를 해드리고 드라이 해드리는 일들 하나하나 아주 조심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은주씨, 김 원장 추천으로 왔으니 실력은 나쁘지 않겠지만 여기서는 아주 처음부터 배운다고 생각해야 해요.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해도 모자라지 않아요. 오시는 손님분들도 모두 귀빈들이시니 응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몇 가지 숙지사항을 알려줄 테니 항상 조심하도록 하고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 항상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손톱은 꼭 바짝 깎고 다녀야 합니다. 손톱이요?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혹시 직원들 손톱에 귀빈들께 상처나 불편을 들을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니 까먹지 말고 항상 손톱 관리에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이곳에서 보고 듣는 일들은 절대로 밖에 새어나가면 안 됩니다. 그건 미용 업무의 기본이니 당연히 알고 있겠죠? 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오기 전부터 듣기는 들었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이곳은 더 처절한 곳이었어요. 매일 아침 직원들 용모 단정과 손톱 검사는 기본이고 매일 퇴근 전에는 인사응대까지 연습시키는 곳이더라고요. 역시 유명한 곳은 다 이유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잘 배워 제 꿈을 키워 스스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이 미용실에서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도 손님도 받을 수 있고 제 실력도 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고급 미용실의 막내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청소나 뒷정리 같은 작은 일들 뿐이었죠. 그래도 저는 그런 미용실에서 일한다는 자체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물론 일하면서 만나게 되는 연예인들도 제 동경의 대상이었죠. 제 시골 친구들도 제가 일하는 곳에 다니는 여배우나 가수들 얘기에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미용실에서 저는 이제 막 소속기간을 끝낸 막내 직원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미용실은 VIP 손님의 신규를 거스르면 아주 야단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손님들 중에는 실수에도 너그러우시고 인자하신 분들도 많으셨지만 대체로는 실수나 불편을 용납하지 않으셨죠. 기껏 어렵게 들어왔어도 그런 실수 몇 번으로 잘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일하며 항상 언행이나 몸가짐을 조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런 막내 직원인 저에게 항상 잘 대해주시는 사모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창동에 사시는 중년의 사모님이셨는데 중소건설업을 운영하시는 집안이라고 들었어요. 회장님이 70년대에 강남 개발 붐일 때 건설업에 뛰어드셔서 아주 큰 돈을 벌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다른 사모님들은 막내 직원에게까지는 말 한마디 걸지도 않으시는데 그 사모님은 항상 제게 수고했다고 해주시고 심지어 제게 팁까지 쥐어주셨어요. 오늘도 샴푸가 아주 좋았어, 은주씨. 은주씨가 감겨 줄 때마다 꼭 잠이 들 것 같다니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모님. 그래, 자기. 다음에 또 봐.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사모님. 평소 입고 다니시는 옷이나 장신구만 보더라도 사모님의 재력을 알만했죠. 원장님도 사모님이 중요 단골 중 한 분이니 항상 각별히 신경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미용실에 다닌 지 2년 정도 되었을 무렵 평소에 제게 잘해주시던 그 사모님이 저를 불러 따로 개인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은주야, 아직 결혼을 안 했다고 들었는데 애인은 없어? 아, 네.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 일한다고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봤네요. 어머, 은주 형 올해 몇 살이지? 이제 26되었습니다. 아유, 그럼 지금이 결혼 적령기인데 왜 애인이 없을까? 이렇게 예쁘고 참한데 말이야. 저번에 박 원장한테 들어보니까 은주씨 고향에서 미인대회도 나갔었다며. 아, 뭐 그냥 작은 대회예요, 사모님. 그렇다고 제가 미스코리아도 아닌데요, 뭘. 저도 고향에서나 미인 소리 들어봤지 서울 사람들은 다들 예뻐서 저는 명함도 못 내밀죠. 은주양, 내가 나중에 좋은 자리 하나 소개시켜줘야겠다. 말씀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사모님. 말씀뿐이어도 그런 부잣집 사모님이 제게 관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었죠. 사실 정말 좋은 자리라도 소개해주신다면 더 좋겠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사모님이 또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은주양, 혹시 생시가 어떻게 되지? 제 생시요? 왜 그러세요? 아니, 다른 건 아니고 내가 사주팔자에 관심이 많잖아. 알지? 내가 자주 가는 용한집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가는 김에 은주양 결혼운이라도 봐주려고. 어머, 정말요? 아, 그래 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매번 저를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사모님. 저도 평소에 사모님이 사주팔자에 관심이 많은 편이시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용하다는 무당집도 자주 다니신다고 여러 번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사실 사모님 댁 회장님께서 사업 초반에 큰 돈을 만지시게 된 이유도 바로 그 무당덕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모님도 항상 점을 보러 자주 다니시는 듯 했습니다. 그런 용한 분께 제 결혼운을 봐주시겠다 하시니 저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사모님이 제게 생시를 물어보신 지 보름 정도 지났을 때였을까요? 사모님이 예약도 없이 갑자기 미용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머, 사모님, 오늘은 예약 없이 오셨네요. 원장님 잠시 외출 중이신데 어쩌죠? 알고 있어. 오늘은 머리하러 온 게 아니라서. 은주야, 지금 못 챙겨 입고 따라 나와. 네? 저를요?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 별일은 아니고 저번에 내가 결혼은 봐준다고 한 것도 있고 내가 은주양이랑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 아, 박 원장이랑은 얘기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옷 갈아입고 나와. 갑작스럽게 가게를 찾으신 사모님은 저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지 어리둥절한 저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사모님을 따라 나섰죠. 사모님을 따라 들어간 호텔 찻집에서 사모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가 보는 고급 호텔 라운지에 눈이 뺏겨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사모님이 찻잔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은주야, 내가 갑자기 따로 보자고 해서 많이 놀랐지? 네? 아, 네, 조금은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따로 보자고 하셨는지. 나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 건
알고 있지? 아, 네. 외동아드님이시라 항상 신경이 많이 쓰이신다고 사모님이 몇 번 말씀해 주셨죠. 그래, 우리 집 귀한 장손이지. 그 귀하다는 3대 독자도 우리 아들한테는 비할 바가 못 되지. 그런데 사실 내가 그런 우리 아들 결혼을 시켜야 해서 말이야. 사모님이 제게 아드님 결혼 얘기를 꺼내시는 이유가 뭔지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묵묵히 듣고만 있자 사모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사실 우리 애가 몇 년 전에 이혼을 했어. 내가 정말 이혼만은 막으려고 했는데 둘이 성격이 안 맞았는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나 봐. 사실 은주양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이혼한 며느리가 보통 성격이 아니어서 내가 어리석었지. 결혼 전에 잘 알아봤어야 하는데 우리 집 돈만 보고 들어왔던 건지 딴 남자가 있는 것 같은데 증거를 못 잡았지. 그러다가 도저히 시댁에서 못 살겠다고 지가 나가겠다지 뭐야. 어머, 세상에 그런 일이. 사모님이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집안에 사람 하나 들이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렇지. 은주양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이 어디 가서 빠질 만한 집은 아니잖아. 지금 당장 우리 아들 손자리로 내보내도 여기저기 줄을 설 거야. 그런데 내가 한번 며느리로 잘못 데리고 보니 내가 직접 깐깐하게 따져야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혼처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내가 그동안 은주양을 눈여겨봤어. 은주양 항상 성실하고 친절하게 하는 건 내가 잘 알고 있어. 아,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한데 그런데 제게 아드님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그래, 빙빙 둘러 말할 게 뭐가 있겠어. 본론부터 말할게. 나는 은주씨만 좋으면 우리 아들이랑 이어주고 싶은데 말이야. 네? 사모님 아드님이랑요? 어머, 왜? 제치자리라서 좀 그런가?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생각도 못했던 말씀이셔서요. 그래, 사실 나도 처녀한테 재혼자리 얘기 꺼내기 쉽진 않은데 내가 저번에 은주양 결혼은 봐주겠다고 생시를 받아갔잖아. 그런데 거기서 그러더라고. 왜 인연을 지척에 두고 먼 데서 찾느냐고 말이야. 거기서 말하기로는 우리 아들이랑 은주양이랑 아주 찰떡궁합이래. 한번 만나면 백년해로 하고 온 집안을 일으킬 사주라 하더라고. 내 눈에는 은주양이 마음에 드는데 은주양 생각은 어때? 물론 당장에 결혼하라는 건 아니야. 한번 만나나 보라는 거지. 조금 놀라서요. 한번 잘 생각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편하게 생각해보고 마음이 서면 연락을 줘요. 기다리고 있을게. 잘 생각해봐. 재혼이어도 우리 집안 정도면 은주양한테도 그리 빠지는 조건은 아닐 거야. 그치? 네,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제가 궁합이나 사주를 맹신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저도 사람마다 사주팔자는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용환무당이 제 사주가 그렇다니 무섭기도 하고 신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모님과의 만남 이후 제게는 큰 고민이 생겼죠. 아무리 제치자리라고 해도 제가 무슨 재주로 재벌집에 시집을 가겠어요. 그런데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선뜻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드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래서 며칠간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을 만나고 들어온 날 이후로 사모님이 미용실로 제게 선물들을 보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들이 입는다는 유명 부티크의 옷이나 백화점에서 쳐다만 보던 예쁜 구두, 제 월급으로는 사기 힘든 장신구들까지. 아마 제 고민을 덜어주시려는 사모님의 의중이셨겠죠. 소문이 빠르게 퍼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미용실 직원들은 대체 뭐가 고민이냐며 서로 자기가 시집가고 싶다며 난리였습니다. 저는 재혼이라는 것보다 제 분수에 너무 과한 집안이 아닌가 싶어 더 고민이 되었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던 저희 외할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저도 너무 어렸는지 그런 선물 공세 앞에 고민이 조금 덜어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한 달쯤 지나 사모님을 뵙기로 결정했습니다. 만나 뵙겠다는 제 의사를 전달했더니 사모님이 집으로 오라고 하시며
제게 기사 딸린 차량을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그 차를 타고 평창동으로 향했습니다. 기사가 운전하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평창동 언덕을 오르니 왠지 제가 가면 안 될 곳에 발을 들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역시 듣던 대로 평창동 집들은 모두 으리으리하더군요. 대문과 담벼락부터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 큰 대문이 열리고 안으로 잘 가꾸어진 정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제가 감히 밟기조차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왠지 기가 죽는 기분이었죠. 일을 도와주시는 분의 안내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가니 응접실에서 사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셨어요? 그래 은주씨. 내 얘기는 잘 생각해봤어? 네. 사실 아직 아드님을 뵙기 전이라 잘 모르겠지만 한번 만나 뵙고는 싶어요. 그런데 사실 아직도 왜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도 안 나왔고 집안도 시골 평범한 집안인데요. 내세울 거라고는 지역 미인대 출신이라는 정도밖에 없어서 아직도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너무 그렇게 기죽을 필요 없어. 나도 시골 출신인데 뭐. 우리 회장님도 자수성 가신 분이잖아. 출신 성분이 뭐 그리 중요한가. 얼마나 마음 맞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지가 중요하지. 내가 보기에는 궁합도 그렇고 은주씨가 우리 집안에 아주 딱인 것 같아. 결국 저는 사모님 말씀에 용기를 얻어 아드님을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모님이 보내주셨던 고급 옷과 신발을 신고 호텔 커피숍에서 아드님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6살 많은 아드님은 아주 미남은 아니었지만 흰 피부에 잘 차려입은 옷까지 어릴 적부터 여유롭게 자라서 그런지 몸에 여유가 배어있더라고요. 서울 말씨에 영화에서나 보던 매너까지 더하니 어린 시골 처녀가 금세 마음을 뺏기기에 충분했죠. 저희 시골집에서는 제가 평창동으로 시집을 간다고 하니 다들 놀라셨죠. 아니 평창동이라면 부자들만 산다는 그런 동네 아니냐? 대한민국에 평창동 모르는 사람이 있니? 네가 갑자기 그런 집에 시집을 간다니 무슨 말이니? 엄마,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미용실 오시던 사모님이 저를 아주 좋게 봐주셨다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런 집에서 우리 같은 집을 이해해 주시니? 그런 걱정은 마세요.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자수성가하신 분들이라 그런 부분에 선입견이 없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그럼 이제 네가 그 부잣집 며느리가 되는 거니? 아유, 우리 집은 그런 집에 뭘 해드릴 것도 없는데 어쩌면 좋으니. 재혼이라는 것도 조금 그렇고. 재혼이라고 해도 얼마 살지도 않았고 애도 없는데요. 그리고 사모님도 좋으시고 남편들 분도 좋은 분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부모님은 너무 차이나는 집안 형편과 아무래도 제치자리인지라 조금 염려하셨지만 제가 사모님을 그간 봐와서 좋으신 분이시다 말씀드렸더니 이내 안심하셨어요. 부모님은 이제 부잣집 며느리가 된 거라며 출가 외인이라고 시집 가서는 죽더라도 그 집 귀신으로 죽어야 한다며 앞으로는 친정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정을 때려 하시는 부모님 말씀에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때는 출가 외인이니 시집간 딸은 남이니 그런 것들이 흔했습니다. 다행히 시댁에서 친정을 배려해 주셔서 시골에 부모님 집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어머니, 너무 가분한 선물이에요. 집까지 해주시다니요. 저는 해온 것도 아무것도 없는걸요? 그런 소리 마라. 너도 이제 우리 집 식구 아니니? 시집 온 며느리가 친정 자주 갈 일도 없을 텐데 이렇게라도 해드려야 너도 걱정을 덜 하지 않겠니? 이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으니 괜찮다. 너무 감사드려요, 어머니. 부잣집에 다정한 시어머니까지 어떻게 제가 이런 집에 시집을 오게 되었을까 너무 기뻤습니다. 주위에서도 시골 청년이 한순간에 인생 역전했다며 다들 이래저래 말이 많았습니다. 결혼을 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 제 꿈을 접는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지만 부잣집 며느리 자리가 어디 쉬운 일은 아닐 거라 예상했습니다. 결국 저는 선을 본 지 몇 달 되지 않아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날짜도 물론
사모님이 받아오신 길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급 호텔에서 이전에는 꿈에도 못 꿔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도 180도 달라지고 앞으로 꿈같은 미래만 펼쳐질 줄 알았죠. 그런데 결혼 후 갑자기 제 신상